안녕하세요. 앤디 피클볼 앤디입니다. 피클볼 규정이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도 변함없이 엄청나게 피클볼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무려 125가지의 크고 작은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 3, 4년 전에 피클볼 규정을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자면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이제 다시 공부를 해야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피클볼을 촬영하면서 저도 용어를 갖다가 계속 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는데, 그 이유는 피클볼 규칙이 변경되면서 용어도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이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 또한 거기에 맞춰 가다 보니까 계속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그만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2021년도에는 서버에 관계된 규정이 크게 바뀌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피클볼 서버에 관한 규정과 완전히 달라지는 규정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규정을 보게 되면 제가 서브를 했을 때 대각선으로 공이 가서 상대방 그 올바른 서비스 코트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만약에 볼이 넷에 터치가 되면은 그것은 렛이라고 그래서 다시 서브를 하게끔 했습니다. 2021년 새로운 서브 규정을 보면 서버가 서브를 했을 때 설사 네트에 공이 맞았다 하더라도 상대 진영 올바른 서브 코트 라인에 공이 떨어지면 계속 경기가 속게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렛으로 해서 다시 서브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똑같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네트에 맞고 논발리존에 떨어진다던가 네트를 맞고 아웃, 코트 밖으로 공이 떨어지면 그냥 그건 이제 아웃으로 처리했었죠. 예전에도 네트에 맞고 올바른 상대 서비스 코트 규격 안에 떨어져야지만 렛으로 다시 이제 서브를 하게 됐는데, 이제는 2021년서부터는 이제 공이 네트를 건드렸다 하더라도 올바르게 서비스 그 코트 안에 떨어지면 그냥 계속 경기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뀐 규정은 토너먼트에서 제가 서브를 해야 되는데 제 파트너가 서브를 했다라던가, 아니면 제가 이쪽에서 서브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다른 코트에서 서브를 했다라던가, 그러면 이제 폴트가 되죠. 근데 이걸 심판한테 물어볼 때 제가 어디서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심판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쪽 코트에서 제가 치는 게 맞죠? 라고 물어보면 심판은 예 혹은 아니요로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한테 물어볼 때도 이쪽 코트에서 지금 치는 게 맞죠? 라고 하던가, 아니면 점수를 물어봐서 내가 계산을 해서 이쪽 코트일지 저쪽 코트일지를 제가 정해야 되는데, 이 새로운 규정에 보면 이제는 심판한테 다 물어봐도 돼요. 제가 어느 코트에 쳐야 되는 거죠? 제가 맞아요? 아니면 제 파트너 서브인가요? 제 서브인가요? 이렇게 물어봐도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게 가장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전 서브는 그냥 이 서브를 할 때 공을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땅 쳐야 됐었죠. 당연히 여기서는 공은 땅에 떨어뜨리지 않아야 되고, 또 그리고 이 타격 그 시점이 내 허리 밑에서 타격이 돼야 되는 거고, 이 페달의 높이는 페달의 어떠한 높이라도 내 손목보다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해갖고 원호를 그리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땅에 안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치는 그런 서브였는데, 드롭 서브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서브를 해도 되고 또 드롭 서브를 해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드롭 서브가 뭐냐면 이 공을 중력의 힘으로 그냥 이렇게 탁 떨어뜨리면 이렇게 바운스가 되잖아요. 그럼 바운스가
딱 대고 올라오는 공을 이게 쳐도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왜 이 규정을 신설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거는 팔이 한 팔 없으신 분 있잖아요. 저도 뭐 그런 분하고 쳐봤는데, 그분은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공을 딱 놓고 이제 이렇게 치셨어요. 예전에 저랑 같이 치신 분은. 근데 그런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페달에 뭐 공을 놓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중력의 힘으로 놓고 이렇게 땅 치는 뭐, 그래서 그 장애가 있으신 분들, 또 저도 초보자 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잘 되다가 조금만 지나면 이게 페달의 높이가 손목보다 항상 옆으로 높게 이게 막 치시는 분들, 암만 뭐 설명해도 뭐 알았다고 해요. 또 자기는 안 했대. 근데 남이 보면 이게 맨날 이게 일리걸, 그러니까 불법적인 서브를 하는데 자기는 안 했대. 어쨌든 뭐 그런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그런 분들, 또 그리고 심판하고 이게 서브가 되게 좀 애매하잖아요. 어떤 각도라던가 또 누가 봤을 때 이게 불법적인 서브냐 제대로 된 서브냐 이게 클리어하지 않아요. 또 그렇게 좀 명확하지 않은 거에 대한 거. 또 그리고 이 초보분들을 처음에 가르칠 때 바운싱을 한 다음에 이렇게 치는 것이 훨씬 더 초보분들한테는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다. 뭐 그런 이유로 이걸 갖다가 추가를 한다고 했는데, 이 단서가 있어요. 이것도 무슨 단서가 있냐면 21년도에 이걸 한번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보겠다. 그런 단서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걸 해서 뭐 괜찮으면 그냥 이쪽 쭉 갈 거고요. 만약에 뭐 또 논란이 되면 또 이 규정은 또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단서가 좀 붙어 있어요. 21년도에 이걸 갖다가 시행하고 한번 평가를 해보겠다 하는데 되게 쇼킹했어요. 그 모든 게 이제 이때까지 배웠던 서브에 대한 모든 것들이 지금 뭐 다 무너지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이 서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롭 서브를 할 때는요, 이걸 갖다가 올려갖고 놓은 다음에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공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탁 쳐서 바운스를 좀 더 높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못하게 뭐 예를 들어 점핑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건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자연스럽게 내가 갖고 있다가 중력의 힘으로만 내가 어떠한 작용을 하지 않고 중력의 힘으로만 놓고 바운싱이 되면 그때 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운싱이 되고 칠 때 이걸 포핸드로 치던 백핸드로 치던 이건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제가 서브를 할 때 베이스라인 뒤쪽에 이제 서 있잖아요. 근데 이 드롭을 한 이 공은 꼭 이게 베이스라인 뒤에 떨어져야 된다, 뭐 앞에 떨어져야 된다, 베이스라인 맞으면 안 된다, 뭐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저 서 있는 위치만 제가 베이스라인 뒤쪽에 서 있으면 제가 대충 뭐 어디에 떨어져도 이건 다 유효하다고 되어 있고요. 또 10초 룰이 있잖아요. 심판이 점수를 부른 다음에 10초 안에 제가 서브를 해야 된다는 10초 룰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제가 바운스를 딱 했어요. 그런데 별로 안 좋았어, 제가 치기가. 그럼 이거 안 치고 다시 잡아도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해갖고 해도 돼요. 하지만 10초 안에 이걸 서브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제가 바운스를 했어요. 근데 딱 잡았어. 안 치고. 그리고 다시 그냥 예전에 하는 노멀한 보통의 서브처럼 이렇게 쳐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딱 잡고 다시 이런 식으로 이게 치는, 뭐 그렇게도 할 수 있다. 뭐 거기에 대한 그런 그 예시는 좀 들어가 있는데, 원래 규정이 없으면 이제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이상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예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제가 예전에 서브 할 때도 뭐 다리 이렇게 들고 베이스라인 뭐 옆에서 이렇게 치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걸 갖다가 뭐 일부러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러고 뭐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냥 평범하게 바운스 하고 쳐도 된다. 이걸 갖다가 좀 포커스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또 제가 이걸 갖다 바운스를 할 때 심판이나 제 서브를 받는 리턴하는 상대방 리턴을 하는 선수가 이 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 보이게 하려고 공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누구든지 난 안 보였다 컴플레인 걸면 그 서브는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 드롭 서브를 할 때는 딱 이렇게 심판이나 상대방 서버가 다 공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제가 딱 하고 이런 식으로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논란이 될 만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드롭 서브를 해도 되고 그냥 보통 서브를 해도 되고 뭐 그거 상관이 없어요. 제가 뭐 보통 서브 하다가 드롭 서브 해도 되는 거고 뭐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좀 논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이 보통 서브를 할 때는 허리 밑에서 맞아야 되고 패들의 어떤 면이라도 손목보다 더 낮아야 되는데, 드롭 서브를 할 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규정 자체가 현재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키가 뭐 거의 한 190 이상 넘는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딱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처럼 좀만 사람이 떨어뜨린 것보다는 공이 조금 더 바운스가 조금 높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딱 떨어뜨리고 낮춰갖고 이걸 갖다가 그냥 스핀으로, 어차피 뭐 이게 손목보다 더 낮아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이제 드롭 서브에는 없어버리니까 막 이런 식으로 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렇다라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보통 드롭 서브를 하는 건 좋아. 그것까지 저도 인정. 근데 드롭 서브를 해서 드롭 서브를 할 때도 뭐 허리 아래에서 쳐야 되고 허리 아래에서 임팩트가 돼야 되고 패널의 어떤 면이라도 손목보다 더 낮아야 된다라고 딱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으면 그 이해를 하겠는데, 드롭 서브 할 때는 그런 세부적인 규정에 이게 상관이 없게끔 지금 여기 나온 거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원본을 보면.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북미에서도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그러면 서브를 조금 뭐 스핀을 많이 매길 수도 있고 어차피 이제 손목보다 더 위에 올라가도 되니까, 그럼 이걸 하는 이유가 테니스는 이제 서브가 좀 어렵잖아요. 또 서브를 잘하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훨씬 많고요. 서브로 이제 에이스를 많이 넣는데, 테니스처럼 이 서브를 갖다가 굉장히 이제 힘들게 해서 그 레벨을 갖다가 확 나누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지, 이게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피클볼의 서브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드롭샷을 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드롭샷은 적용되지 않는 그런 지금 부칙을 갖다가 내놔버리니까, 어쨌든 보통보다는 드롭 서브를 하면은 뭐 스피너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서브의 기술들이 다양하게 많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 드롭 서브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새로운 거고 아주 또 충격적인 그런 개정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다, 그리고 다시 평가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지금 이 피클볼 협회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확신은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아직까지 이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평가를 해봐야 알겠고요. 어쨌든 2021년도에는 125가지의 크고 작은 규정이나 용어들이 좀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
이 서버에 관한 이 세 가지가 가장 크고 눈에 띄게 바뀐 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1년도에 바뀌는 새로운 규정 원본 영문이죠. 이 영문은 제가 이 링크를 밑에 걸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영문 원본을 보셔야지 그 정확하게 의미를 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원본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겨울이고 또 팬데믹 시즌이라 피켓볼을 하기가 이제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이제 2021년 이제 새해가 되고 또 팬데믹이 물러나고 또 백신으로 또 보통의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새로운 규정에 맞춰서 다시 한번 몸의 적응력도 높이시고 또 훈련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